마지막 집회, 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갈수록 갈등, 혐오 극심, 위험 수위 치닫는 광장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은 탄핵 반대, 한쪽은 탄핵 찬성. 4만 6천여 명, 6만여 명, 이렇게 지금 주말 내내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신속하게 파면하라! 일상을 되찾자 파면하라!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세대 내란 주제명은 이대형! 다시 한번 내란 주제명 누구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죠. 주말 탄핵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모두 거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려 10만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집회 분위기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꾸 험악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창근 위원님, 혹시 주말에 집회 가셨을까요? 저는 안 갔습니다. 네. 안 갔는데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거리로 더 많이들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탄핵 찬성층이나 반대측이나 네. 각자의 지지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가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이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결집하는 것은 정치권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여야 막론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에서부터 현재까지 도보 시위를 하겠다 해서 정치인들이 이러한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헌재와 법원의 시간에 맡기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인데 갈수록 이렇게 심해지는 것은 경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지는 것은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집회 참가자분들이 이성을 잃고 주말 집회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한 여성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쓰러진 분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좌파인지 우파인지를 먼저 따져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얼마나 큰 혼란이 왔는가. 그리고 집회의 자유는 허용이 되지만 네. 그 자유라는 것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더 이러한 추세가 더 심각해질지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서로 좀 자중을 하고 이제는 서로가 좀 지지층들을 자제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마지막 집회라고 하지만 평일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정치권이 좀 한 번쯤 되돌아볼 시기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찬성 반대 모두가 다 거리로 나오는 건 여야 할 것 없이 좀 너무 정치권을 좀 부추기는 면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 119 실려가게 생겼는데 좌판지 우판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걸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 것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자꾸 거리로 나오는 게 김진우 위원님.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은 혹시 이 탄핵에 찬성하는 쪽은 혹시 기각되는 거 아니야? 또 이 탄핵에 반대하는 쪽은 혹시 인용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결론이 나올까 봐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감정이 상당히 좀 고조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이제 계속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광장에 나가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정말 힘들다. 이젠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하.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느냐?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지금 아직은 어떤 결정을 언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안 주시고 계시지만 네. 그 결정이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게 이제 기각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복귀를 하게 되면 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면허증을 발급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언제든지 발동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다 보니까 거리로 나와서 광장에서 본인들의 이런 불안한 감정들을 호소하고 싶다,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빨리 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양극단으로 이미 너무 많이 골이 깊게 패인 상황이고 이 골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꼭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판단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거리로 나오는 이유가 일단 이 헌재의 결론은 나지 않고 시간은 가는데 뭔가 좀 불안한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방향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뭐 찬성이든 반대든 다들 갖고 있으니까 불안감에 일단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감에 나오는 게 저희 오늘 키워드가 마지막 집회였었죠.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윤 돌아올 것, 신속 파면을 반탄, 찬탄 집회, 막판 총력전. 네. 사실 이 계속 선고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언제 선고가 나는 거야? 그럼 오늘이 주말로서는 가장 마지막 집회인 거야? 라는 얘기들도 사실 상당했었다라는 거죠. 사실 언제가 날지는 뭐 전혀 지금 뭐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제목에서도 중앙일보도 막판 총력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어쨌거나 거의 끝까지 좀 온 거 아니겠느냐. 곧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막판 총력전이라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격화된 면도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이 집회에서 격화되는 이유가 막판이라서 그런 면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헌재가 선고일은 지정하진 않았지만 네. 여론전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을 여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여론전을 통해서 압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오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끝까지 여론전을 통해서 아마 더 이러한 시위는 격화될 겁니다. 만약에 헌재가 앞으로 선고일을 지정했다. 네. 그런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아마 집회는 심야 뭐 밤샘 동선까지 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가히 좋지 않고 사실 한 보수단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영정사진을 걸고 또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저희 보수 쪽에서 얼마나 민주당 좌파 쪽을 우려하고 비난했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하기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러한 처형 그런 걸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과거를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이성을 찾을 수 있는데 가히 지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마 헌재 선고 이후에도 아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더 올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오늘도 이제 도보 행진을 할 겁니다. 네. 여의도에서 이제 헌재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겠지만 헌재에서도 24시간 릴레이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분들이 하더라도 이렇게 과격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회 현장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오히려 더 과격한 용어를 쏟아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헌재가 선고가 정해진 난 다음에 네. 그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집회의 자유는 허용하되 정말 과격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좀 자제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네. 과격한 발언들 이거는 정말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이후에 선고가 난 이후가 더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오길래 그러는 것이냐.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 뭐 정광훈 목사 헌재가 딴짓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유튜버는 탄핵이 인용되면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탄핵 반대 입장에서만 나오느냐? 탄핵 찬성 입장 같이 볼까요?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의원의 형이죠. 김민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수갑 포승 묶여 질질 끌려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유튜버, 기각이 되면 총을 들 수밖에 없다. 주요 요인을 암살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죠. 네. 저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괜찮은 사회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지금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이 발언들, 그 지금 마지막 이제 여론전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압박의 수위가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측보다는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너무 수위를 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려야 된다든지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현배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뭐 빨갱이, 그보다 더한 그런 혐오적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이 저주 영정 사진 같은 거 해놓고 저주 인형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훨씬 더 극단으로 내모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물론 양측이 다 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의사 표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고 특히 이것들이 이 광장에 모이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에게도 선전선동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지난 1월 19일 날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 우리가 거기서 그 많은 부분들을 좀 반면 교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뭐 자발적으로 했다고만 해서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그런 진영 논리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 그 인근을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서는 양측 모두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시는 이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당장 어떤 감정적인 면으로 막 더 격화시키는 어떤 시위 집회하는 사람들 어떤 감정을 더 격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이창근 위원님, 이게 사실 이런 발언들이 어쨌거나 뭐 아직 기일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선고가 나긴 날 텐데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 각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선고가 나오고 난 그 이후에 주워 담을 수 있는 발언들이냐, 이게 발언 있고 난 회복 탄력성이 있는 발언들이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복 탄력성을 보이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더군다나 실제 저러한 발언들이 행동으로 만약에 옮겨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아하. 물론 경찰이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사실 경찰 인력과 지금 현재 주말에 모인 그러한 집회 인력을 보더라도 서울 도시만 하더라도 6만여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인용을 내리든 기각을 내리든 양쪽에서는 둘 다 아마 내전 비슷한 그러한 상황, 누군가는 말했죠. 그런 상황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조금 자정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 어떤 행동으로 경찰 인력 만여 명, 2만여 명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안 오도록 지금 우리 모두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네. 말이 격화되는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격화되는 이 말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질까 봐 그게 진짜 무서운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네.